그쵸. 대통령이 물러나서 우리가 2대 이제 윤보선 장면 정부 뭐 이렇게 배우는데 네. 사실 4월 달에 물러나고 네. 6월 한 중순까지 한 달 조금 넘게 기간 동안 그쵸. 허정 과도 정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공백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허정이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했던 거야.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바로 3차 개헌. 야, 개헌 진짜 많이 해요. 그쵸? 이승만 때 1차, 2차고 이때가 3차인데 3차 개헌의 내용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뀝니다. 이거 중요하죠. 사람들이 대통령 독재 싫다. 그냥 내각 책임제로 가자. 해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어서 이제는 국무총리가 정치를 하는 거야. 그쵸? 약간 어디 생각하면 돼요? 영국. 총리가 하잖아, 총리. 그쵸? 그리고 국회를 이제 단원제가 아니라 양원제로 바꾼다. 요거 중요하죠. 양원제. 양원제는요, 우리나라가 양원제가 지금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느 나라가 지금 양원제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그쵸? 미국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죠? 들어봤죠?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거 나오잖아. 배트맨 보면은 무슨 하원의원 막 누구 나오고 막 이러잖아.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상원의원이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주마다 2명씩 뽑는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 총 100명. 하원의원은 이제 인구 비례로 따로 뽑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약간 장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처럼 우리도 양원제로 가자 했는데 우리는 상원의원이 아니라 그쵸, 참의원과 민의원 저 두 개로 나눠서 이제 국회를 결성을 했다. 요거 두 가지가 3차 개헌 내용입니다. 이게 애들이 허정 거도 정부를 간과해가지고 맨날 장면이 했다 그래서 다 틀려요. 허정 그 한 달 사이에 이거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서 4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쵸. 4대 대통령이 대통령 중에서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없어요. 그쵸? 왜 없냐?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윤보선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누구예요? 정면. 그쵸? 그래서 그때가 우리를 장면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장면입니다. 그쵸? 외자고요. 민주당이죠, 둘 다. 민주당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제 이승만 때 뭐 통일하자고 하면은 뭐 빨갱이라고 해서 막 죽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이제 억눌렸던 이제 국민들이 뭐 평화통일운동하고 무슨 노동운동하고 학생운동하고 천년운동하고 막 무슨 운동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장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못해요. 그쵸? 수용을 잘 안 해. 오히려 어떤 식으로 하냐, 장면 정부는 부정축제다를 탄압해요. 그쵸? 부정선거 했던 사람이랑 우리가 부정축제자가 뭐야? 부정축제자. 이승만 때 이제 비리가 좀 많았잖아요. 그때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부정축제자라 그래. 이거를 처벌을 제대로 못해요. 소극적이야. 얘는 뭐 되게 얘가 애견남이야.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까 얘기했던 뭐 통일운동, 평화통일운동, 그리고 뭐 노동자들 인권, 노동운동 이런 것도 수용 제대로 못해. 근데 이제 얘네가 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두 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잘한 거. 바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합니다. 물론 나중에 없어져가지고 다시 실시하긴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냐? 우리가 박정희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때 세워진 겁니다. 요거 중요하죠. 경제개발 5개년. 처음으로 계획을 한 게 요때라는 거예요. 실시는 못했지만. 그쵸? 요거 딱 외우세요. 장면 정부 하면. 뭔가 소극적이었는데 지방자치제랑 경제개발 5개년을 했다. 딱 이렇게. 뭐 이 정도. 여러분들 교과서는 뭐 이 정도만 나와요. 당연히 이제 국토개발도 있고 산림녹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가 메인이고 요 네 개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방자치제 경제개발은 하는데
부정축제자 제대로 처벌 못하고 막 시민들이 운동하는 거 민주화 운동 이런 거 수용을 제대로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 혼란을 틈타서 1961년에 갑자기 이제 제너럴 파크라고 있죠. 그쵸. 박정희 장군이 투스타였죠 당시에. 탱크를 끌고 이제 경무대를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장악을 한 게 바로 박정희 군정입니다. 박정희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뉘어요. 군정 시기랑 유신 이전이랑 유신 이후. 그 중에서 이거 세 개를 다 구분해서 외워요. 그냥 박정희로 퉁치면 다 틀려요. 어차피 구분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가 탱크 끌고 온 그 사건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쵸. 5.16 군사정변. 이게 196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면 정부는 2공화국이라고 하는데 60년에서 61년이니까 1년밖에 못 가요. 정확히는 11개월 가요. 1년도 못 채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군정이 딱 되면서 이제는 본인이 이제 통치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 혁명 공약을 발표하죠. 5월 16일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우리가 독재자 몰아냈는데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 어쨌든 이것은 군사 반란이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이 새끼 또 독재자 제2의 독재자 나타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박정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를 처벌을 해요. 또 이거를 처벌을 하고 막 농어촌 빚 같은 거 있죠. 부채 탕감 막 이런 거 해주고 막 사람들의 인기를 막 끄는 거야.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인기를 끌고 그러다가 박정희가 이제 뭐라고 하냐. 본인은 군사 정권을 이끌 생각이 없습니다.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저 마땅한 민간인이 나오면은 민정 통치를 이양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 장악을 하죠. 그리고 중앙정보부 만들죠. 중앙정보부가 지금의 뭐예요? 그쵸. 지금의 국정원이죠. 안기부를 거쳐가지고 이게 국정원이 되죠. 중앙정보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5차 개헌을 합니다. 5차 개헌은요, 3차 개헌이랑 세트로 외우시면 돼요. 여기 있던 거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에서 다시 뭘로 돌아가요? 그쵸. 대통령 중심제. 이제 대통령이 통치 다시. 그리고 이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현재 단원제가 이때부터 쭉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민정에게 이양하겠다 했잖아요. 본인이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이라는 공화당을 창당을 하고 갑자기 전역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나도 민간인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게 이제 5대 박정희가 당선이 되는 과정이죠. 자, 여기에 이제 군정 61년부터 63년까지 약 2년 동안 있었던 지갑 부러지네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거 정리하시고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요거 페이지 애매하게 끊겼으니까 장면 내각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어딨지? 1페이지 맨 밑에. 차19 혁명 직후 출범한 정부는 그쵸. 허정 과도 정부. 허정 과도 정부가 뭐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뭐야? 타이틀을 먼저 얘기해야죠. 그쵸. 3차 개헌을 해서 여기에서 의원 내각제랑 뭘로 바꿔요? 뭘로 바꿨을까요? 양원제. 그쵸. 양원제. 그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허정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 2번 그렇게 해서 총선거를 했어. 누가 이겼어? 정당 당연히 민주당이 이겼고요. 뭐 대통령, 국회의원 다 국무총리 다 알죠? 그거 딱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보선이 대통령이었고 국무총리가 장면이었다.
장면 내각 정책. 이 노란 거 딱 쓰면 됩니다. 지방자치제랑 경제개발 5개년. 한계는 이 하얀 거 쓰면 돼요. 부정선거랑 부정축제자 처벌에 소극적. 그리고 노동운동 수용 못하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민주당끼리 싸워요. 민주당 분열. 이렇게 쓰면 돼요. 민주당 내부 분열. 지들끼리 싸웁니다.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정권을 잡으면은 서인이 노론소론 싸우고, 그쵸? 시파 벽파 싸우고, 뭐 이런 거야. 이 안에서 또 나눠져. 그러다가 그 혼란에 이제 박정희가 등장을 했고, 2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4번, 5번. 4번. 의회를 2개로 나누는 거 무슨 죄예요? 명언제. 그쵸? 아, 이거 혹시 알아요? 이거 교과서에 그림에 나오던데. 이게 4.19 때 초딩들이 시위하는 구호였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면은 장면 내각이 붕괴된 원인. 뭘? 그쵸? 5.16 쿠데타. 그다음 박정희 군정. 이거 일단 이거 2개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랑 중앙정보부. 그쵸? 이걸로 입사행 다 장악해요. 입법, 사법, 행정. 그쵸? 이때 계엄 선포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쵸? 계엄 선포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딱 박정희 군정 때 중국계 민호 이렇게 외워야 돼. 중국계 민호. 중앙정보부, 국이 뭐지? 국가재건 최고회의, 걔는 계엄령, 민은 뭐야? 민주공화당 5차 개헌, 5대 박정희다. 중국계 민호, 뭔가 짝퉁 같죠? 이렇게 딱 박정희 군정 때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유신 이전 박정희, 이거 6박이라 할까요? 60년대 박정희. 60년대 박정희는 그냥 내가 이름은 이렇게 지었지만 1963년부터 1972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이 1972년 10월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6박이랑 7박. 그래서 60년대 박정희는 이제 막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막 이런 운동이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본인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경제가 먼저다. 선경제 후통일. 이걸로 모든 정책이 끝납니다. 우리가 국가 재건 최고회잖아. 재건. 6.25 전쟁 이후에 국가를 재건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경제도 살려야 되고 통일도 해야 되는데 통일 얘기는 꺼내지 마라. 나는 경제부터가 먼저다. 해가지고 이제 경제 개발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개발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끌어와야 돼. 우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체결한 게 바로 첫 번째가 뭐야? 한일. 그쵸? 1965년이고요. 한일협정은 이거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오이라가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비밀회담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 비밀회담 내용은 우리가 돈을 달라. 그래서 유상으로 3억, 무상으로 3억 이렇게 총 6억 달러를 받아요. 약속을 받아.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명목이 아니라 야, 너네 독립했다고 축하한다 뭐 이렇게 주는 거야. 위로금, 축하금 이런 명목으로 주니까 아니 지들이 일제강점기 해놓고 무슨 위로 축하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배경은 당연히 경제 자금이 필요했고 경제개발 자금 확보가 필요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케네디였죠. 케네디. 미국이 너네 빨리 화해해라 이거야. 왜냐 한미일 딱 동아시아 공산당 방위를 딱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은 한국이랑 일본이 화해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쵸? 니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위에 공산당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한미 관계 개선을 요구해요. 계속. 이때 냉전 심할 때니까 또. 요게 이제 배경이 됐고 이때 이제 과정에서 누구랑 만나요? 김종필, JP랑 이때 당시 JP라고 불렸죠. 중앙정보부장이에요. 그리고 오히라가
비밀 협정을 하죠. 그래서 김종필 오이라 회담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안 된다 들고 일어나는 게 6.3 시위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 그래요?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 불법적 친일 정권 퇴진, 뭐 이렇게 6.3 시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예요. 이게 64년이고 이게 65년인데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해요? 계엄 선포합니다. 이게 또 군인이니까 군인답게 계엄을 선포해요 또. 그래서 이때 이제 또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6.3 시위를 진압한 다음에 한일협정을 체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교과서에 교재에 있어요. 그 막 무상으로 3억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안 써 있나? 그 내용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좀 알아야 돼요. 무상차관 몇 억, 뭐 유상차관 2억 뭐 이런 식으로 민간차관 1억 이렇게 돼 있죠.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걸로 자금을 확보를 하고 두 번째 자금 확보는 이제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파병. 베트남 파병은요, 베트남 전쟁 자체는 1950년대부터 쭉 일어나요. 우리는 64년부터 한 10년 정도 파병을 합니다. 32만 명 정도의 한국군이 파병이 됐고요.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군대가 파병이 된 거야. 왜 파병을 했냐? 사실 교과서에는, 이게 교과서랑 조금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교과서에는 그 미국에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박정희가 먼저 케네디 찾아가요. 내가 군대 보내겠다. 우리한테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했다고 이제 알고 있고, 어쨌든 베트남 파병의 대가는 뭐예요? 그쵸? 돈뿐만이 아니라 기술도 받아. 기술. 거기 써있죠. 기술과 차관. 차관은 이제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는 걸 차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 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래서 군수 물자 수출. 우리가 이때 돈 많이 벌죠. 그리고 32만 명이 이제 가면은 미군의 그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을 정부가 가져가요. 그쵸? 그래서 군인들의 송금. 그리고 미국이 너무 이제 이게 좋으니까 박정희 정권을 지지해가지고 정권이 안정돼요.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도 안정이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한 브라운 각서입니다. 베트남 파병이 65년부터인데 브라운 각서는 66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파병도 파병이지만 얘는 추가 파병을 얘기하는 거야. 추가 파병을 대가로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만 뭘 또 받냐? 한국군 현대화를 약속받아요. 뭐 경제적 지원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런 거를 약속받은 문서가 브라운 각서. 너무 중요합니다. 브베라고 해요. 브베.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 묶으셔야 됩니다. 브베. 근데 이 문제점은 뭘까요? 문제점. 이 문제점도 있죠. 문제점. 문제점은 국군이 너무 많이 희생됐어요. 그쵸? 그리고 혼혈인 문제. 라이따이한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베트남과 한국인 혼혈이고 민간인 학살도 많지만 이것도 많아요. 고엽제 피해. 고엽제는 이제 뭐냐면은 제초제인데 엄청나게 독성이 큰 제초제예요. 이거를 그냥 미국이 헬기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무차별로 살포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군대도 맞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불치병 걸리고 막 다리 잘리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고엽제 피해로 막 숨도 막 헐떡이시고. 이 고엽제에 중독돼가지고 엄청 독한 약물입니다. 그쵸? 뭐 민간인 희생, 뭐 국군 피해 이런 건 당연하니까 뭐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쵸? 그리고 이제 3단원 그 단원 넘어가면 뒤에도 있지만 요것뿐만이 아니라 독일에도 파견을 해요. 독일에 광부랑 간호사가 파견돼가지고 그때 월급을 또 엄청 많이 받은 거를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 송금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열심히 한 거죠. 한일협정을 제외하고는. 그쵸? 베트남 파병이든지
뭐 독일의 이제 광부 간호사라든지 진짜 열심히 하고 기업가들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70년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포항제철 포스코가 만들어지고 70년에 또 경부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그렇죠? 경부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산이죠. 그렇죠? 서울 경자에 부산 부자 경부 딱 경인선은 이제 인천이고 경부 고속도로가 1970년에 뚫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이 경제 정책이 잘 되니까 63년부터 67년까지 하고요. 67년부터 71년까지 했어요. 그쵸? 71년까지 두 번 했으면 8년 했으니까 끝이잖아요. 근데 똑같아 앞에랑 더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60년대에 한 게 뭐냐? 바로 6차 개헌을 합니다. 6차 개헌은요, 대통령을 3선 개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69라고 외워서 369 개헌이라고 하면 돼. 369. 왜냐? 3선 개헌이 69년이에요. 이게 6차예요. 모든 숫자가 369로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369 개헌이라고 하시면 되고, 나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이거의 이제 결과, 지금 박정희가 5대 6대까지 한 거예요. 그쵸? 왜냐면 1, 2, 3이 이승만이잖아. 4대가 윤보선이잖아. 그쵸? 5대 6대까지 했는데 7대 대통령 경선에 들어간 거야. 7대 경선에서 박정희랑 누가 붙냐? 40대에 이제 젊은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이 야당 대표로 나와서 붙은 거야, 경선에. 그쵸? 그때 이제 김대중이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하죠? 혹시 알아요? 여러분, 이번에 박정희가 또 되면 다음부터 투표는 뭐 없습니다. 이 새끼 독재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막 이래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는 이제 뭐라고 하냐. 여러분, 저 뽑아달라고 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뽑아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둘 다 약속을 지켜요. 그쵸? 그러니까 김대중의 말도 맞았어. 하고 나서 유신 독재로 바뀌었죠. 그리고 유신 독재하니까 뽑아달란 말 굳이 안 해도 돼. 자기가 뽑으니까. 그쵸? 그래서 어쨌든 7대에서 누가 당선돼요? 박정희가 당선이 되는데 이때 이제 김대중한테 엄청난 위기감을 느껴요.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요. 90만 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심지어 박정희는 이제 고향이 경상도라서 경상도에서는 거의 몰표를 받았는데 서울에서 김대중이 60%를 받아요. 서울이 수도잖아.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야. 이때 이제 김종필이 이제 증언한 그 기록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선거에 돈을 써도 더 많이 쓰고 행정력을 동원해도 더 많이 동원을 했는데 겨우 90만 표 차이밖에 안 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불만이었대요. 서울에서 진 것도 불만이었고. 그리고 일화가 있었는데 김대중이 이제 서울에서 연설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선거 운동 하잖아요. 선거 유세에. 연설을 해서 사람들이 그때 50만 정도, 그 당시 50만에서 100만까지 왔대요. 그리고 나서 진짜 딱 일주일 뒤에 박정희가 같은 장소에서 연설을 했는데 사람이 훨씬 적게 온 거야. 이런 일들도 있고 하니까 박정희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김대중한테. 그래가지고 7대 때 이제 어떻게 하냐. 바로 네 번째 7차 개헌을 하죠. 7대 대통령이 7차 개헌을 하는 거야. 7차 개헌은 무슨 개헌이에요? 유신 개헌이죠. 그 유명한. 유신 개헌이고 이 배경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일단 1968년에 북한에서 도발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121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라고 김신조라는 북한의 그 특작 부대가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청와대 앞마당까지 가서 잡힌 거예요. 그것도 군인이나 경찰한테 잡힌 게 아니라 그 나무꾼 부자가 있어요. 나무하다가 김신조가 물이 너무 목말라가지고 물 달라고 하다가 걔네가 신고해서 잡힌 거야. 이게 또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푸에블로 잠수함 사건이라 그래서 북한 이 미친놈들이 우리나라 동해바다인가 앞바다에 있는 미국의 잠수함을 납치해요. 68년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68년에 미쳐가지고 이러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도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60년대에 우리가 베트남 파병을 갔잖아요. 근데 베트남 파병을 갔다는 건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한 거죠. 베트남이요. 그때 당시에 북베트남이 있고 남베트남이 있어요. 북베트남이 공산당이에요. 그쵸? 남베트남이 이제 민주주의고. 그래서 이제 싸웠는데
남베트남은 한국이 30만 명이나 와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북베트남은 야, 남한은 도와주는데 우리 같은 공산당인데 북한 너 야, 그 누구야? 일성아. 누구 안 도와주냐? 우리 죽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이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잖아요. 같은 공산주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베트남은 미국이 가 있죠. 여기에 군대를 파병하는 순간 미국이랑 전쟁인 거야. 북한 일성이도 이 생각이 이제 있으니까 아씨 나 미국이랑 싸우는 건 좀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가지고 간접적으로 도와준답시고 베트남에 자꾸 군대를 파병하는 남한을 계속 견제해가지고 어떤 위기감을 줘가지고 우리나라 군대를 이제 국내에 배치하게끔 해서 베트남 파병을 간접적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미친 짓을 막 하는 거야. 잠수함 납치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되게 남북 관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이거를 빌미로 이제 막 예비군도 창설하고 국민교육헌장도 하고 막 이걸로 이제 독재를 강화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969년에 이때 대통령이 닉슨으로 바뀌었죠. 케네디에서. 닉슨이 그 유명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은 뭐 아시아나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핵전쟁이 아니면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베트남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이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사이에 미군이 철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냉전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완화되면서 국제사회가 이제 엄청나게 소련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적대 관계가 아니라 대탕트의 분위기로 갔다 이래요. 대탕트는 화해예요, 화해. 화해 분위기로 가니까 미국이 야, 너네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반공주의 이제 그만하고 북한이랑 화해해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1972년 7월 4일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해가지고 남북이 이제 화해 무드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제 통일의 시대가 왔다. 선경제 후통일이었잖아. 통일의 이제 분위기가 왔다. 근데 통일을 하려면 북한이랑 정부를 합치는 거잖아. 어쨌든 통일이라는 거에. 그러면은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저에게 권력을 몰아줘야 됩니다. 북한 일성이네 이 새끼들은 일성이가 정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힘을 실어달라 해가지고 개헌을 한 게 7차 유신개헌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당연히 이제 야당은 다 반대했죠. 내용은 이거 이제 내용이 되게 많아서 외우기가 힘든데 이렇게 나누세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세요. 대통령부터 갈게요. 대통령은 이제 어디서 뽑냐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습니다. 통일 분위기로 이제 끌고 가는 거야.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원들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로 갑니다. 그쵸? 통일주체 간선제를 앞에서 써야 되는데 대통령 간선제고요. 그리고 임기는요 몇 년이에요? 6년이죠. 6년인데 중임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원은 누가 뽑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뽑아요. 박정희가 뽑고 얘네들이 박정희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간선제고 임기 6년이고 중임 제한 없어. 근데 얘네가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얘네는 다 이제 친박 연대로 뽑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한으로 동력을 이제 즐길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여기에 이제 행정권이고 입법부,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냐?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이 있어요. 말이 추천권이지 임명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추천해서 여기서 뽑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회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원 해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사, 법관 임명권.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이제 대통령이 가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대통령이 다 장악을 한 거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유신 독재에 이제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긴급조치권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치안유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때려잡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그쵸? 그래서 긴급조치권을 실제로 1호부터 9호까지 발행을 해요.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유신개헌의 내용입니다. 요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법, 사법, 행정, 그쵸? 행정, 입법, 사법, 긴급조치권까지. 요렇게가 이제 유신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신 집권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6시부터 했나? 그러면 좀만 쉬었다